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밖에는 비가 오고 수요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전은식입니다. 저는 요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의 확장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방송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비들은 어차피 좀비로 살아갈 테니 말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죠. 이 신년사는 너무 엉뚱해서 마치 제가 지금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작년 10월 21일이더군요. 국회에서 있었죠. 그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 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면서 자화자찬했습니다. 혁신, 포용, 공정, 평화 같은 추상적 목표를 내세우면서 확장 재정을 요구했죠. 그 시정연설이 있은 지 정확히 2달하고도 보름이 지났는데 오늘 한 신년사도 대통령의 자화자찬 그대로였습니다. 언론은 신년사를 여러 제목으로 다뤘더군요.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건 역시 대북 문제였습니다. 김정은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갖춰지도록 공동 노력한다. 이런 제목들을 많이 뽑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아직도 김정은에게 가지고 있는 문 대통령의 미련이 아닙니다. 경제가 폭망을 했고 중산층이 속절없이 무너지는데도 대통령은 한마디 사과는커녕 현실을 정반대로 읽고 있다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자, 처음부터 살펴보죠. 문 대통령은 임정 100년, 4.19 60주년, 5.18 40주년,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죠. 20주년과 함께 3년 전 촛불을 거론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막상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 70주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처럼 세종대왕 앞에 내걸었던 정부 홍보물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촛불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경제와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으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이죠. 이건 단순히 인식의 차이를 벗어난, 말하자면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방금 조국 사태, 유재수 감찰문마 의혹에다가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사건으로 나라가 대혼란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은 어디 딴 나라에 살다 오신 겁니까? 그들의 반칙, 그들의 특권 끼리끼리 해먹은 것은 당연한 수혜라고 봐야 합니까? 문 대통령은 이건 나라냐는 말은 들리지 않는 모양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 방위적 노력으로 작년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했다.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이며 상용직이 늘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 명이나 는 데다가 임금 격차가 줄었다. 참 이런 말들이에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 일자리들이 풀타임이 좋은 일자리가 아닌 건 당장 알 수 있는데도 더욱이 늘어난 취업자는 노인들에게 세금으로 만든 알바성 단기 일자리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사라진 풀타임 일자리가 120만에 가깝고 30, 40대 제조업 실직자가 각각 수십만에 이르는데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하긴 문 대통령도 거짓말이 찔리는지 40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고 했더군요. 그런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나 청년 고용 장려금, 고령자 고용 장려금 등을 일자리 대책으로 생각하는 걸 보니 문 대통령은 산업 현장을 몰라도 정말 모른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겠죠. 아마 문 대통령은 이 나라에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주된 이유가 고용 경직성이며 생산성 문제란 걸 전혀 모를 겁니다. 어떻든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신년사는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여당 홍보성 연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이 나라 기업들이 각종 규제 속에서도 악전고투를 하며 얻은 성과는 오롯이 정권의 성과로 되었습니다. 신규 벤처투자 4조 원, 새로 등장한 5개 유니콘 기업, 오지 상용화, ICT 분야의 성과가 그것이죠. 그게 어디 정부 때문에 이룬 성과입니까? 민간이 열심히
경쟁하고 노력에서 이루는 성과죠.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11년 연속 무역 흑자도 거론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이 13개월 연속 처받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더군요. 어떻든 투자와 수출 소득이 동반 추락하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면서 세금을 퍼붓는데도 소비마저 줄어드는 이 불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외면하면서 문 대통령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아집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기업을 위축시키는 슈터드십 코드 정착과 경영권을 옥죄할 상법 개정을 말하더군요. 문 대통령은 권력이 밀어붙였던 공수처법도 언급했습니다. 이 공수처법으로 누구나 법 앞에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군요. 판검사가 그만큼 특권을 누렸습니까?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만 처리가 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공수처가 만병통치약입니까? 독재기구가 아니고요. 이뿐이 아니죠. 최근 정부의 정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왜곡되는 걸 지켜봤을 텐데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글쎄, 그게 전쟁입니까? 그래서 15억과 9억을 기준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딱 나눠놓고 부자들을 적으로 만든 겁니까? 그래서 집 한 채 뿐인 은퇴 노인들이 엄청난 보유세를 물다가 주택임금을 받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까? 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서 비교적 현실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건 딱 한 대목입니다. 바로 대북 문제입니다. 하긴 대북 문제는 김정은이라는 상대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는 자화자찬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지난 1년 남북협력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죠. 보수 정권이 계속됐으면 전쟁이라도 벌어졌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오늘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미북 대화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서도 남과 북이 협력에 할 수 있는 일을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정은이 귀가 솔깃할까요? 아마도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하면서 말했던 남북 7도 얘기겠죠. 그때 남북 7도는 제재 예외로 해야 한다고 한 말과 같은 선상의 말인 겁니다. 미국이 반대해도 남북 7도와 도로를 잇는 사업을 해야겠다. 글쎄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감히 미국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문 대통령이 거론한 남북협력은 세 가지입니다.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그리고 도쿄올림픽 등의 단일팀 파견, 나머지 하나가 바로 7도 도로 연결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건 국가가 아니라 도시 아닌가요? 서울과 평양의 공동 개최가 가능합니까? 어쨌든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노골적인 구애를 했습니다.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노력도 계속하겠다. 그러니 김정은 답방 여건이 갖추어지도록 남북이 다 함께 노력하자. 김정은 답방이 정말 그리 중요한 겁니까? 참 때마침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도 워싱턴 국가안보센터 세미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이 미북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더군요. 그는 미북 회담이 진전이 없으면 이제 샌드위치 신사가 되어버린 문 대통령이 미국과 같이 갈 수 없다 하는 취지로도 얘기했습니다. 정말이지 문 대통령의 아전 인수식 생각은 놀랍습니다. 4강 외교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데는 그저 기가 막힌다는 말밖에 저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중 관계도 한 단계 도약하겠다고 했더군요. 설마 중국몽과 1대1로에 동조한 데서 한 발 더 나가겠다는 건 아니겠죠. 게다가 러시아를 신북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일본을 가까운 이웃으로 수출 규제만 풀면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된다고 하니 우리 4강 외교가 실패한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정말 잘 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에 저도 모르게 빠질 정도였습니다.
어떻든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한 것은요.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이 네 개의 추상적 구호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늘 지적하는 말입니다만 이 세상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는 지구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쟁이 없이 분배를 통해 균등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는 전부 다 망했습니다. 지옥으로 바뀌었죠. 그게 1950년대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의 아르헨티나고 지금의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사회 같은 정치적 캐치프레이즈를 집권 3년차 대통령이 내건다는 게 선거철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에겐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말을 두고 독일 언론인 볼프 슈나이더는 정치인의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했죠. 자, 이제 다른 뉴스도 짧게 보겠습니다. 어제 7일은 정말 저에겐 심각한 하루였습니다. 너무 피로합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대통령 신년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엉뚱해서 마치 제가 지금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여당 영입 인사라는 청년 소방관이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를 관행이라고 했다는 뉴스를 읽으면서 이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2살이더군요. 그 청년은 학부모들이 당시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가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보도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가짜 논문 제자가 되고 가짜 인턴 증명서를 너도 나도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관행입니까? 그는 심지어 있을 수 있는 작은 허물을 침소봉대에 국민에게 불신과 의혹을 심어주는 모습이 너무 두렵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동조하는 겁니까? 저는 32살의 청년이 낯빛조차 바꾸지 않고 그런 말을 기자들 앞에서 하는 게 정말 두렵습니다. 정의당에 고등학교 학생 16명이 입당했더군요. 일부는 올해 고3이 되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선거 연령이 더 낮아져야 한다고 했는데 심상정 대표도 16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 되면 세계 신기록이 되겠군요. 어떻든 이제 고등학교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되게 됐습니다. 한 명씩 포옹을 하고 장미꽃을 건넨 심상정 대표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긴 새 유권자 52만 명이 전부 정의당 지지자로 보일 테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정당 입당식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재미있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분 국회의장 마치고 총리하겠다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야당 의원이 최근 몇 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는데 그런데도 자산이 늘었다면서 출처 불명의 돈을 추궁을 하자 아들, 딸 축의금 3억 원을 거론한 겁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상해를 벗어난 3억의 축의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자 축의금은 품앗이 성격이고 자신도 40년간 남의 행사에 돈을 냈기 때문에 상해를 벗어난 게 아니어서 세금을 안 냈다고 했더군요. 김영란 법을 모르지 않을 텐데 참 기가 막힙니다. 3억 원이 상해를 벗어나지 않았다. 하긴 정승이 죽으면 상갓집이 텅 비지만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넘쳐난다는 옛말이 있죠. 명색이 장관에다가 당시만 하더라도 당대표를 지냈으니까 이런 중진 자녀 혼사에 3억이 무슨 큰 돈이겠습니까? 오늘 다른 뉴스도 많았습니다. 보수 통합은 마음만 급하지 별다른 진척은 없더군요. 9일 통합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든다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만난 윤석열 검찰총장도 오늘 뉴스의 초점이었죠. 외청 인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인사는 미루지는 모양입니다. 이번 면담에도 검찰 인사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문제는 이미 언론에 조금씩 흘러나온 청와대 검찰 인사 방안입니다. 그건 추 장관도 고개를 흔들 만한 내용이더군요. 도대체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일까요? 결국은 그 자가 문재인 정권에 못할 짓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란 거셈 솔레이마니 장례식에 몰려난 추모객으로 적어도 35명 이상이 압사해 장례식이 연기됐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보복하는 13개의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면서 미국인에게 잊지 못할 역사적인 악몽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한 열흘이 문제되겠더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대통령 신인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내일 권력은 또 무엇으로 저를 놀라게 할까요? 겨울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봄은 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